무릎 통증을 이겨낸 할머니의 감동 사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 희망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챕터 1. 이순자 할머니와의 만남.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살이 되신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당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다시 걷고 싶다는 간절함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평생을 농사일로 보내신 할머니였어요. 세 남매를 키우느라 손주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땐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아파도 참았죠.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조금 뻐근한 정도였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죠. 병원 진단 결과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양쪽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이 두려우셨대요. 나이도 있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욕심 부리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급기야 1년 전부터는 집안에서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챕터 2. 손주와의 약속. 그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손주 지민이가 할머니께 말했대요. 할머니, 우리 봄에 벚꽃 보러 가요. 작년에 친구들이랑 갔는데 너무 예뻤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봄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민아,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그럼 우리 집 근처 공원이라도 가요. 거기도 벚꽃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조차 갈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지민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 할머니는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손주 손잡고 걷는 게 그렇게 큰 바람인데 포기할 순 없어. 챕터 3. 새로운 시작.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정형외과 전문의는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르신, 수술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비수술적 치료와 체계적인 재활 운동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는 할머니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주 2회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선생님, 제가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손주 지민이의 사진을 보며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꼭 다시 걸을 거야. 지민이 손잡고 벚꽃 보러 갈 거야. 챕터 4. 힘든 재활의 시작. 처음 물리치료를 받던 날을 할머니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신답니다. 재활치료사가 할머니의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도와주셨는데 단 몇 번의 동작에도 땀이 비 오듯 흘렀다고 해요. 마음은 90도까지 구부리고 싶은데 무릎은 45도도 안 굽혀졌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죠. 치료사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의자에 앉아서 발목 움직이기.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동작들이었지만 할머니께는 하나하나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무릎이 부어올랐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챕터 5. 가족의 힘. 그럴 때마다 할머니를 붙잡아 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큰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고 막내 아들은 집에 가니 운동 매트를 깔아드렸어요. 무엇보다 손주 지민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가 운동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었거든요. 할머니 파이팅! 할머니 최고! 어린 손주의 맑은 목소리가 할머니께는 세상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었답니다. 지민이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잖아요. 지민이는 할머니가 운동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기록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겨우 다리를 몇 센티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할머니가 일주일 뒤에는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았죠. 할머니 봐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하셨어요. 그 작은 발전들이 할머니께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챕터 6. 위기와 극복.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의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계단도 조금씩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운동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다시 걸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틀 동안 할머니는 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시 한번 손주 지민이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래요. 할머니는 강해요. 할머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맑은 눈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하셨답니다. 그래, 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지민이한테 포기하는 모습 보여줄 순 없어. 석 달째 접어들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화장실 갈 때, 부엌에서 요리할 때 작은 일상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요. 챕터 7. 첫 외출. 석 달 반이 지난 어느 봄날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까지 걸어가 보기로 한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한번 쉬어가기는 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슈퍼마켓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시는 못할 줄 알았던 걸 해낸 거잖아요. 그날 저녁 손주 지민이는 학교에서 만든 메달을 할머니께 걸어드리며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저의 영웅이에요. 챕터 8. 약속의 날. 그 후로도 할머니는 꾸준히 재활을 계속하셨습니다. 넉 달째가 되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재활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때였어요. 어느 날 손주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앞 공원에 벚꽃이 활짝 핀대요. 우리 내일 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공원까지는 집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지민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랑 우리 지민이랑 꼭 벚꽃 보러 가자. 다음 날은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와 지민이는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아요.
지민이의 배려 깊은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무릎이 조금씩 뻐근해지기 시작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걷는다는 기쁨이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벤치에서 한번 쉬어 가셨어요. 지민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챕터 9. 벚꽃 아래서. 드디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벚나무들이 만개해서 마치 분홍빛 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와, 할머니 정말 예뻐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이 꽃잎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작년 이맘때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 와서 보고 있잖아요. 지민이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큰딸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할머니와 지민이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분홍빛 벚꽃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구나. 우리 지민이랑 이렇게 벚꽃 보러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지민이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면 쉬어가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조금 더 걸어보자. 할머니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물론 무릎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통증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통증이 있다는 건 자신이 지금 걷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는 지민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운 게 있어. 할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포기했을 거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지민이 사랑해. 할머니와 손주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면서요. 챕터 10. 1년 후. 재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이번 봄 할머니와 지민이는 약속했던 큰 공원에 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저 언덕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천천히 가면 되지 뭐. 할머니와 지민이는 손을 잡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언덕 위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수가 햇빛에 반짝이고 주변은 온통 봄꽃으로 가득했어요. 와, 할머니 정말 예뻐요.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나는 정말 행운아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챕터 11.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무릎 통증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생을 다시 찾은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변화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갖는 것이죠. 할머니에게는 그게 손주와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특히 손주 지민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작은 발걸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전문가의 조언.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73살에 재활을 시작하셨어요. 둘째, 수술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적절한 운동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셋째,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치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휠체어에서 시작해서 지팡이를 짚고 결국 혼자서 걷게 되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해내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늦어서, 불가능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73살의 할머니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해냈어.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편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다며 써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73살에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고통과의 싸움이었고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저는 손주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벚꽃도 보고 바람도 쐴 수 있어요.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받기에 더 잘 압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민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다시 걷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순자 올림. 마이너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걸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